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 대체 휴일 연휴 잘 쉬고 계시는지. 예, 저도 쉬다가 하도 심심해서,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오래 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연휴라 오늘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어요. 이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모스크바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 날 아침에 푸틴이 생쇼를 부렸습니다. 그 크레물린 앞에 붉은 광장에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런 정도까지, 참 이 생쇼를 부릴 정도까지 러시아가 망가지려면 그동안 유럽은 뭘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러시아가, 푸틴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유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업보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 업보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가, 오늘과 같은 말씀을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세뇌 탈출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푸틴이 거의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그냥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거거든요. 이 푸틴 얼굴 잠깐 지우시고 아주 그 신앙심이 돈독한 목사님이 말씀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으시고 제 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서방 선진국이 떠받드는 소위 문명이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화두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신앙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전복입니다. 또한 이는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이는 종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악마 숭배의 다름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 신앙심이 독실한 크리스찬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또 우리가 많이 공감하는 겁니다. 미국과 서유럽이 정말로 어떻게 저렇게까지 도덕이나 기준이 다 망가졌냐. 어떻게 성직자가 동성혼을 주례를 쓰냐. 뭐 이런 이제 저희가 구역질을 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보수주의적 관점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구역질을 내는데 딱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드디어 십자가 성전을 푸틴이 선언합니다. 이것도 푸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서방이 부추기는 변태적 성적 일탈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타고난 성을 바꾸라고 부추깁니다. 그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번, 부모 2번이라 부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는 역사적 뿌리를 가진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 썩어 빠진 미국과 서유럽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가지고 사악한 실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들은 공공연한 악마 숭배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문명 비판이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평소에 신앙심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싸움인가 보다. 근데 푸틴이 말하는 싸움은 정신의 전쟁이 아니고 총칼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 말짱 꽝이라는 소리죠. 도덕과 정신의 문제를 총칼로 해결하겠다? 너 돌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총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핵을 까겠다? 이거 이상한 놈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문맥을 봐야 된다고요. 아니나 달라. 사실은 말이죠. 이 푸틴의 이런 멋있는 말은 표절입니다. 이미 몇 달 전에 거의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요새 좀 많이 반했습니다. 그 이름은 조지아 멜로니. 지금 너무 저랑 신분 차이가 나서 연애 편지를 못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총리가 된 여성입니다. 파시스트다, 무솔리니의 후예다라 그러는데, 무솔리니 죽어가지고 기중기에 거꾸로 매달렸었거든요. 무솔리니 그 시신을 거꾸로 매달았어요. 그때 그 이탈리아 좌파들이. 그런 지가 벌써 1945년이니까 거의 80년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그렇게 친러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일부 친러 성향이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그거는 이 전쟁 이전입니다. 전쟁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반러고 나토
핵심입니다. 한번 우리의 그 정신적 연인 이 멜라니가 뭐라고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밝힙니다. 가족이 적으로 돌려야 할 제도입니까? 가족이 그토록 공포스러운 제도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가족은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모두 파괴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을 소비자라 불리는 노예로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없애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없앱니다. 남성, 여성을 없애고 가족을 없앱니다. 저라는 존재로부터 만약에 이탈리아인, 기독인, 여성,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없애면 제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시민 N번, 젠더 X번, 부모 1호, 부모 2호, 저는 숫자가 되고 맙니다. 아무 정체성이나 뿌리가 없는 존재가 되어 돈질하는 금융 투기꾼들을 위한 완벽한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 입맛에는 완벽히 들어맞는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성 정치인이 지난번 캠페인할 때 한 연설이에요. 푸틴이 여기서 용어까지 표절하잖아요, 지금. 푸틴 머리에서 저런 고상한 그 문화 비평이 나오겠어요? 남의 거 표절한 거지, 저 살인자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가족이 적입니까? 가족이란 제도가 그토록 공포스럽습니까? 저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 모든 것이 저들에겐 적입니다. 그 결과 저들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 정체성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금융자본의 개가 되는 그러한 노예 소비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성별도 없어지고 우리한테 신앙도 없어지고 가족도 없어집니다. 제가 만약 이탈리아인, 기독인, 여성, 어머니가 아니라면 저희가 과연 무엇입니까? 시티즌 X번, 젠더 X번, 부모 1번, 부모 2번. 저는 숫자에 지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들 돈지라는 금융자본의 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저들은 완벽한 소비자라 부릅니다. 살벌하죠? 시원하죠? 푸틴이 여기서 표절한 거예요. 저 살인자 머리에서 저 정도 문명 비판이 나오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합니다. 저의 그 정신적 연인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왜 우리에 대해 저토록 겁을 내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움직임에 저토록 두려움을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숫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전락할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결코 반복되지 않는 유전자 조합을 가진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이는 신성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지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지킬 것이며 우리 나라를 지킬 것이며 우리 가족 제도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돈지라는 금융투기꾼들에 복종하는 멍청한 소비자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100년 전에 체스테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된다는 것을 밝히는 데에도 불을 켜야 한다. 나무에 햇살이 쬐어 잎이 푸르러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도 칼을 뽑아야 한다. 이제 그 같은 자명한 진실을 위해 칼을 뽑아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잘해요, 연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제 목소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저들은 우리를 공포스러워합니다.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숫자로 전락하는 것을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사수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유전자 조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성합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옹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옹호할 것이며 가족을 옹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옹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 금융자본의 개가 되는 단순한 소비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체스테르톤은 과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딨나? 예, 찾아보겠습니다. 네, 둘 더하기 둘이 넷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불을 켜야 하며
나무에 햇볕이 쬐야 잎이 푸르러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칼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자명한 진실을 위해 우리가 칼을 뽑아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멋있죠? 푸틴이 여기서 표절한 거예요. 네, 여기서 표절한 겁니다. 네. 자, 푸틴이 이제 그렇게 멋있게 이제 그 문명을 비판하는 표절을 해놓은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역사 전복을 하죠. 백인과 서양과 미국과 유럽이 지구를 약탈하고 정복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랬고 로마 제국이 그랬고. 근데 그러한 약탈과 정복 안에 무엇인가 원칙이 그래도 있냐? 많이 있었죠. 현대 문명에서는 오히려. 아무 원칙 없이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는 건 오히려 러시아였고 소련이었죠. 그 얘기는 싹 뺐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서방은 중세 때부터 식민 정책을 시작했다. 그들은 노예 무역을 했으며 아메리칸 인디안을 학살했으며 인도와 아프리카를 약탈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을 전쟁으로 짓밟았다. 그들은 전 세계를 마약에 찌들도록 만들었으며 여러 민족을 의도적으로 절멸시켰다. 땅과 자원을 장악하기 위해 원주민을 짐승처럼 사냥했다. 이는 인간 본성과 진실과 자유와 정의를 유린한 행위였다. 멋있습니다. 뭐 이렇게 핵단추 두르겠다는 시대의 깡패살인자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일본의 일제에 잘 보이겠다고, 일제에 평화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우리 독립군을 불러들여서, 자기들과 함께 싸운 독립군을 불러들여서 스포보드니로 기관총 걸고 학살한 게 누구였어요? 1921년 자유시참변. 그 잘나 빠진 소련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1937년 일제가 중국과 전쟁을 벌이자. 야, 우린 너희랑 싸우기 싫어. 근데 여기 그 연해주에 있는 이 고려인들이 계속해서 불씨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거든. 혁명 때 얘들이 제일 앞장서긴 했지. 근데 뭐 혁명한 거 벌써 뭐 20년 전이고 뭐 그 의리 지킬 거 뭐 있어. 오케이, 우리가 다 처리해 줄게. 그래서 우리랑은 잘 지내자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봐. 좀 배운 사람들 잠깐 저녁에 나와 보세요. 3,000명 모아놓고 빠방. 나머지 20여만 명 콩나물 시루에 싣듯이 빽빽하게 열차에 밀어넣어서 여행 가방 하나 안 챙기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는 9월달 중앙아시아에 내팽개쳤습니다. 소련이 한 짓이에요. 자기 나라 국민들을 스탈린 때 뭐야? 얼마 죽였나? 거의 2천만 명 가까이 학살했죠. 그 본보기로 우크라이나에서는 300만 명을 굶겨 죽였고요. 그 코사크 기지를 꺾어버린다고. 마찬가지로 그 코카서스 산맥의 북서쪽에 있는 지금 북코카서스 연방지구, 노던 코카서스 연방 페더럴 디스트릭트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잡아 죽였고, 지금 남부 연방지구 서던 페더럴 디스트릭트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코사크 기질 있어, 얘들 안 돼, 다 잡아 죽였고. 그럼 어디서 역사를 전복해 가지고 개소리를 푸는지 모르겠어요. 흉악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시건방 떠는 거 보세요. 미국처럼 핵무기 쏘면 안 되나? 인류에서 핵을 먼저 쏜 건 미국이야. 2번이나 쐈어. 이미 미국이 선례를 만들어줬고 우리는 그 선례를 따를 수 있어. 이런 개소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말을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 미군 점령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윤석열 정부 그 다음에 국힘 항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갈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교민들을 불러들이십시오. 이거 항의 안 하면요, 이거 나라 꼴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개소리를 풀었는지. 아직까지도 미국은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점령하고 있다. 이들을 마치 미국과 대등한 주권국가인 듯 동맹이라고 이죽거리며 부르고 있다. Cynically called these countries
allies라 그래요. cynically 이죽거리며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 소리죠. 한마디로 간땡이가 부었습니다. 자,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 이 금요일 날 이제 낮에는 그러니까 루한스크, 그다음에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의 이른바 인민공화국의 대표라는 자들과 함께 러시아에 조인한다라는 그 조약의 협정서에 서명하는 서명식을 가졌고요. 저녁에는 그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그 폭도스러운 자들을 러시아 사람들을 싹 모아놓고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상한 행사를 했어요. 한번 연달아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멘탈이 지금 이자가. 협정 서명식이 집회 성명 발표장입니다. 나중에 만세! 만세! 러시아! 러시아! 이럽니다. 직접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보세요. 마지막에 러시아 구호를 외쳐요. 네, 지금 서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 4명. 한 다음에 뭐 지금 무슨 뭐 저기 주먹도 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참나 웃기는 자들이에요. 저게 서명식이에요. 지금 뭐 집회 주도자야. 근데 이거는 더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있었던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있었던 거는 아까 이제 제가 인용한 게 이 붉은 광장 연설입니다. 37분 동안 했습니다. 37분 동안 지졌습니다. 한번 그거 보고 있으면 이게 촛불 집회 같고, 야, 거기 푸틴이 아니라 김제동 같아. 사회자야, 거의.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이거 황당해가지고,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전쟁 중에, 직접 보십시오. 가수들 나와가지고 분위기 잡고 있는 게 전쟁 중인데, 록스타들 나와서 노래 부르고 있고, 그리고 래퍼들도 나와서 노래 부르고, 완전히 연예인 총출동이에요. 난리가 아니야. 지금 수만 명이 죽은 사람만 7만 명인데, 전사자만. 총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저기서 이제 뭐라 그러냐. 야, 저기 마지막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이 만세 삼창하시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만세, 만세, 만세 하시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우라, 우라, 우라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김제동이 할 짓이지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전쟁 중에 수만 명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촛불문화제에서 김제동이 할 짓이지. 도른 상태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교민들 좀 불러드려야 돼요. 전 핵은 못 쏜다고 봐요. 저런 애들일수록 자기 목숨 주고 한 건 알아. 핵 쏘면은 지금 미국이나 나토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핵 쏘면은 핵이 아닌 수단으로 완전히 잿더미 만들어 버리겠다요. 핵 같이 안 쏜다. 그러나 잿더미 만들겠다. 더 무서운 얘기죠. 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기 목숨 구한 줄 아니까 이제 핵은 못 쏘는 건데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을 식민지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미군 점령제라고 부르고. 윤석열 대통령님 똑바로 항의하십시오. 여기 러시아 대사, 주한 러시아 대사 불러서 조치하시고 그 다음에 외교부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항의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 주재하고 있는 살고 있는 교민들 불러들이고 학생들.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친 짓이 나왔을 땐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서 흰 선은 땅으로 가는 가스관입니다. 결국 땅으로 가는 가스관을 보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든지 폴란드를 통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폴란드를 안 통하는 가스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무슨 짓을 했냐. 2005년부터 노르트 스트림 1번을 깔았습니다. 저 갈색관입니다. 저건 직접 발티크해를 통과해서 깔립니다. 무려 한 해에 550억 익방메타, 그러니까 55 BCM을 실어 나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네덜란드는 원래 네덜란드가 유럽 최대의 가스 부존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네덜란드 바로 앞바다입니다. 거기서 가스를 채취하다 보니까 땅이 이렇게 깔아앉아가지고 그 네덜란드 해안 지역 마을에 약간씩 집이 흔들리거나 금이 가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우리 가스 채취 중단하겠다라고 일찌감치 발표를 했고 그게 최근에 중단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전이 원래 독일이 한 30% 정도의 그 비율을 원전에 의존했었는데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랬다가 요새 그 사단 터지니까 올해 마지막 다다고는 3개 중에 2개만 조금 더 운영한다 이렇게 했고요. 또 독일이 그 늦게 산업혁명에 뛰어들어서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이 석탄이 풍부한 데입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소가 많았었는데 그거 다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날씨가 흐려서 태양광이 안 됩니다. 독일은 그 바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풍차는 전부 저 북해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에너지를 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겁니다. 언제 잡았냐? 이상한 아저씨가 수상일 때 잡았습니다. 슈레더.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가 지금 1944년생이니까요. 지금 80이 다 됐죠. 만으로 74살 때 5번째로 결혼을 했고 그 결혼 상대는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아마 한국계라고 짐작이 됩니다. 영어로 쓰였을 때 김소연입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1998년에서부터 2005년까지 총리를 했는데요. 2005년 총리 퇴임을 며칠 앞두고 노르트 스트림 1호선 NS1을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부터 러시아 가스 석유 회사의 이사로 가다가 그 다음에는 드디어 그 로즈네프트인가 그 굉장히 큰 가스 회사 이사도 하고 드디어는 가스프롬 이사까지 하고 있는데 가스프롬 이사는 언제 맡았냐? 우크라 전쟁 터지는 올해 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사급여만 수백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늙은 간첩입니까? 아니면 늙은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미국 주도 석유가스 질서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친 자입니까?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여기서부터 단추를 꼈는데 그래도 슈레더는 합리화가 가능해요. 지금 그 가스프롬 이사 맡아서 돈 받아먹는 거 외에는 합리화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2005년에 이 사건을 저질렀으니까. 그 후임인 메르켈이 저지른 일은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문재인도 울고 갈 여간첩이냐 아니면 미국의 원한이 사무친 사람이냐. 즉 미국이 주도하는 석유가스 질서를 흔들겠다라고 원한이 사무친 거냐. 메르켈은 2005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총리를 했고요. 2014년에 우크라 침공이 있었죠. 그러면 우크라 침공하고 나서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전부 LNG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러시아 가스에 이거 기대했다면 큰일 나겠어.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핀란드가 LNG 시설이 꽤 많아요. 그 요번에는 또 한 1, 2년 전에 발주한 그 부유식 LNG 시설, 그러니까 액화가 아니라 액화해서 싣고 온 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가스로 다시 액체를 가스로 바꿔가지고 이제 저쪽으로 넘겨주는 그 LNG 수치 시설, LNG 터미널들을 부유식을 또 확보했다고요. 독일은 하나도 확보 안 해요. 대신에 무슨 짓을 했냐. 2014년에 우크라 침공이 있었고요. 가만히 기억을 해보십시오. 2014년에 우크라에서 러시아 군 내지 러시아가 앞장세운 그 돈바스 지역의 그 이른바 친러 괴뢰군들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켰습니다. 그때 독일인도 많이 죽었고요. EU 시민도 많이 죽었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하는 유럽 시민들 그때 수십 명 죽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그 말레이시아 여객기 그 잔해를 이렇게 지금 수습하는 사진입니다. 그럼 이게 보통 또라이들 아니다 알 거 아니에요. 저것과 아무 상관없이 독일은 메르켈은 그로부터 불과 4년 후에 LNG 터미널은 하나도 안 짓고 노르트 스트림 2호선을 건설 허가를 합니다. 그리고 석탄 발전소 전면 폐쇄하고 원자력 발전소 전면 폐쇄합니다. 그래서 메르켈의 로망은 뭐냐면
독일의 에너지를 60에서 70%를 러시아산 가스를 쓰는 게 메르켈의 로망이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문재인도 울고 갈 여간첩? 아니면 미국의 원한이 사무친 여성혁명가? 뭔지 모르겠어요. 독일이 이렇게 미국 질서를 뒤에서 칼을 꼽아가지고 흔드는 걸 좋아해요. 일본은 내심 그게 좀 있는데 이렇게 내놓고 하진 못하는 것 같고 독일은 아주 내놓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더 황당합니다.